과 방이 몇 개냐 뭐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플랫한 지붕이지만 사실은 플랫한 지붕은 없습니다. 경사가 완만히 있을 뿐인 거죠. 이현웅님을 만. 반갑습니다. 구민건축가 이현입니다. 오늘도 재미있는 전세계 살고 싶은 단독주택 소개 시간이죠. 스웨덴 갑니다. 요거는 이제 그 일요일 날 제가 요 전체적으로 한번 훑었죠. 큰 지붕은 작은 집, 큰 지붕 작은 집.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부 필로티를 하는 거에 대한 그 계속 이슈가 있잖아요. 그거에 대한 연장선에 있습니다. 연장선. 그래서 요것도 스웨덴이죠. 스웨덴을 보시면 이런 필로티, 이건 필로티죠. 필로티에 뭐 면적이 들어가냐 빠지냐는 다음 문제. 어쨌든 그러니까 큰 지붕에 작은 집이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집은 요만한데 우리가 큰 지붕을 덮는 거죠. 큰 지붕을 덮었을 때 요 당연히 기둥을 박아야죠. 그러면 필로티가 되는 거잖아. 이 필로티 요 공간에 차를 세우는 차고가 될 거냐, 아니면 컨테이너를 갖다 놓을 거냐, 뭐 다양한 이제 지붕 있는 테라스냐, 뭐 나중에는 필요하면 방을 중축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죠.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원주택을 짓는다. 내가 은퇴 후에 살고 싶은 단독이다 그러면 너무 거대한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. 그렇다고 공간이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내가 18밖에 못 지겠다. 그렇다면 방 2개, 거실, 주방. 심지어는 제가 거실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. 차라리 거실을 포기해라. 근데 이런 외부 공간에 대한 이런 기능들이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. 그러면 제가 이전에는 필로티를 일부 넣어라. 그래서 2층으로 자꾸 올려라. 뭐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잖아요.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. 내가 60이 넘어서 그런 집을 살 수 있을까?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큰 지붕, 작은 집이 어떠냐에 이제 시리즈를 이번 주에 한번 할게요. 그래서 거기에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건 뭐 땅이 약간 경사졌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높은 거실인 거죠. 저쪽은 이제 거실, 주방, 현관, 방이 몇 개냐 뭐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플랫한 지붕이지만 사실은 플랫한 지붕은 없습니다. 경사가 완만히 있을 뿐인 거죠. 그 기능적인 연장선에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다 필로티라 그러죠. 우리가 기둥을 박아서 이런 외부 공간을 만드는 거죠. 왜냐하면 이게 처마가 어느 정도 이제 1.5m냐 그러면 우리가 기둥 없이 만들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기둥을 박아야 된다. 그러면 이 외부 공간에 대한 활용도는 높을 수밖에 없죠. 아무래도.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? 겨울에는 집이 좁게 쓴다. 뭐 그렇다고 그래. 뭐 낮에는 여기서 커피 한 잔 먹고 이런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? 그것도 되는 거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평면도 볼게요. 평면도 보시면 그리드입니다. 3m 그린 거죠. 3m 그리드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포치며 현관이며 이런 공간들인 거죠. 공간들이 그래서 여기로 들어갑니다. 여기로 들어가죠. 이런 오픈 공간. 그 다음에 여기는 거실 주방 쪽이니까 지붕 있는 테라스를 어디까지 갈 거냐. 이런 어떻게 보면 집만큼 외부 공간이 많은 거죠. 그런 것들이 많이 할애되는 게 어떠냐는 거죠. 그렇다면 내가 집을 컴팩트하게 더 작게 질 수 있는 겁니다. 스웨덴의 요 파란색 요 집은 32평이죠. 그래서 보시면 여기 방 하나 있어요. 방이 하나 있고 여기도 방이 하나 있습니다. 방이 하나 있고 가운데 화장실이 있는 거죠. 화장실을 둘이서 공유하는 그런 거죠. 그래서 샤워 욕조, 샤워 부스, 그 다음에 세면대가 있고 여기로서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가고 가운데 이제 화장실을 공유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변기만 있는 화장실 하고 여기가 들어오자마자 뭐가 있다? 주방이 있다. 주방이 쫙 해서 있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식탁을 놓겠죠. 그래서 L, D, K인 거죠. 그래서 요거에 되게 중요한 L인 거죠. L. 그래서 여기가 여기 약간 경사진 거 있잖아요. 여기 층고가 높다. 그래서 계단이 내려가고. 그래서 요건 같은 레벨이고. 그러니까 레벨이 서로 틀리다. 요것만
같은 레벨이고 요거는 다운돼 있다. 다운됐죠. 그래서 요 사진을 보시면 다운됐잖아요. 요 고질이 높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32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외부 공간도 만만치가 않죠. 거의 뭐 20평은 나올 것 같아요. 엄청나게 그런 공간들이 여기 뭐 그럼 차를 세울 수도 있고, 뭐 여기 뭐 나중에 뭐 필요하면 여기 뭐 창고가 필요하다, 그럼 여기 뭐 컨테이너를 하나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지붕에 여기도 큰 지붕에 경사졌습니다. 경사졌습니다. 올라가서 옥상하는 게 아니라 경사 지붕이죠. 그런 지붕에 실내는 요만큼만 있는 건데 여기가 외부 공간이 3면에 쫙 있는 거죠. 그런 기능이, 그런 공간들이 아주 중요하다. 그래서 큰 지붕 밑에 작은 집을 지으면 어떨까에 대해서 시리즈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스웨덴 편이죠. 디자인 1.8 훌륭합니다. 편리성도 1.7, 주방이 뭐 만만치 않죠. 가성비는 1.6, 에너지 효율은 1.6, 아이디어도 1.6이었어요. 그래서 총 점수는 8.5였습니다. 아주 높은 점수입니다. 이제 보시면 거실도 정사각형에 6m 아주 널찍하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3m 그리드로 한 거죠. 그래서 3m 그리드로 한 이유는 그 필로티 기둥, 스틸이잖아요. 스틸 파이프에 그 사이즈를 균일화시켜서 하나의 부재로 다 지을 수 있지 않냐. 그거에 대한 당연히 모듈화는 필요한 거죠. 전체적인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. 오늘 스웨덴 큰 지붕 작은 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